콜럼버스를 비롯한 구대륙의 탐험가들이 찾아오기 전 이미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던 잉카 제국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잉카 제국의 영향권에 있던 지역은 황금이 풍부했고 나라 전체가 황금으로 뒤덮일 정도로 찬란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황금은커녕 잉카의 흔적마저도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잉카가 정말로 황금으로 뒤덮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잉카는 황금의 제국이 맞았을까요? 그 보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장 먼저 남미 대륙에서 황금을 약탈하기 시작한 사람은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피사로입니다. 그는 1533년에 고작 180여 명의 병사와 함께 안데스 산맥을 넘어 잉카 북부의 도시 카사마르카에 도착했죠. 백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잉카인들은 천사가 내려갔다고 생각했으나 피사로는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고 1만 3천 파운드가 넘는 황금과 2만 6천 파운드가 넘는 은을 약탈했습니다. 단순히 지금의 파운드와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도 금 6톤, 은 12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당시 잉카의 왕이었던 아타우알파는 스페인 약탈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다음 죽임을 당했죠. 잉카인들이 평생을 믿고 숭배한 태양신이 보답한 것일까요? 피사로와 그의 군대는 아타우알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보물을 어떻게, 얼마나 차지할지를 두고 한참을 싸웠고 결국 서로 감금하고 죽고 죽이다 수톤에 달하는 금과 은은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1576년엔 한 스페인의 상인이 지하에 만들어진 잉카 국왕의 묘지에서 눈에 보석이 박힌 황금 물고기를 찾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물고기 근처에 큰 물고기 보물이 묻힌 곳이 있었다고 전해져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파헤쳤으나 모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페루 정부가 보물을 보호하고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걸 막고자 정부의 허가 없이 발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보물 이야기를 이어가기 앞서 잉카 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짤막하게 살펴보죠. 잉카는 현재의 페루 서쪽과 칠레 북쪽에 걸쳐 형성된 국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만들어진 신전도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정착해 문명을 일구었다고 생각되나 잉카 자체의 역사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설에 따르면 만코 카팍이라는 인물이 13세기경 페루 고원 쿠스코를 수도로 하여 신전을 축조하고 초대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만코는 태양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죠. 이후 9대 황제인 파차쿠티가 쿠스코 주변으로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고 그 이후 황제들도 스페인이 쳐들어오기 직전까지 서서히 남쪽과 북쪽으로 지배권을 확장해 남아프리카 서쪽 해안선을 따라 길게 형성된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복지가 넓어지며 도로를 건설하고 깊은 골짜기에도 다리가 놓이며 마치 로마의 도로처럼 촘촘한 도로망이 형성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질서 있는 행정 제도도 도입되었죠. 그러나 이런 정복 사업으로 황제가 수도 쿠스코를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에콰도르의 키토 지역 기득권층과 쿠스코의 기득권층 사이에 알력 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피사로의 침략을 받은 왕 아타우알파는 키토 세력으로 쿠스코 세력을 격파하며 왕이 될 수 있었죠. 그가 왕이 되며 본격적인 영향력을 떨쳐보기도 전에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잉카 제국은 붕괴해버립니다. 잉카의 보물 전설은 또 있습니다. 바로 황금 호수입니다. 현재의 콜롬비아에 위치한 과타비타 호수가 그 황금 호수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잉카의 왕위 계승식도 황금 호수에서 열렸으며 국왕이 될 사람은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의식이 끝나면 호수에서 금가루를 씻어냈습니다. 이어서 신하와 백성들은 보물과 황금을 국왕에게 바쳤고 국왕은 다시 태양신에게 바치는 예물로서 호수 속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설이 사실이라면 과타비타 호수 바닥엔 수백 년에 걸쳐 쌓인 잉카 제국의 황금 보물이 잔뜩 잠자고 있다는 소리죠. 게다가 1545년 한 탐험대가 이 호수에서 보물 수백 점을 건져 올리자 너도나도 이 호수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1911년 한 영국 회사는 호수의 물을 모두 빼낸다는 미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인력과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보물을 찾을 수 없었죠. 결국 콜롬비아 정부는 1974년 호수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호수에서 어떤 물건도 주울 수 없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의 이야기를 해보죠. 피사로는 이 전설을 듣자마자 잉카 귀족들을 고문했지만 마누아국이라 불리는 부족마을이고 금과 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사실만 들었을 뿐 그곳으로 가는 길은 국왕과 주술사를 제외하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탐험대를 조직해 아마존 밀림을 샅샅이 뒤져보는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엘도라도를 찾아 나선 모든 탐험대는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손해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17세기 포르투갈인들이
원주민과 흑인 무리를 이끌고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 수년간 고생한 끝에 오래된 유적지를 발견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근거로 다시 유적지를 찾은 사람 역시도 약간의 보물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잉카인들의 영혼이 탐욕스러운 정복자의 손에 보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꽁꽁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잉카와 황금의 전설은 무수히 많이 전해지지만 그 황금을 제대로 찾은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아마도 아주 많은 약탈자들에 의해 조금씩 소진되어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도, 아니면 아직 그 보물창고를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아주 많이 아프군요. 근데 목소리 이상한 거 꼭 넣어줘. 감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하는 거 그대로 넣으면 돼. 알겠죠.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상한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